네, 안녕하세요. 이규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라폼의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아주 그냥 사실 좀 일반적인 제목이긴 하죠. 하지만 좀 부제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테라폼을 고객들이랑 많이 설계도 해보고 진짜 구축도 해보면서 실제 이제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테라폼을 여기시고 실제 어떻게 또 도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그런 과정을 전제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성숙도 모델이라고 하는 실제 저희가 하시코프가 많은 고객들과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실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성숙도,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은 어떤 용도로 또 테라폼을 쓰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또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그것들을 또 전제로 한국에서의 고객들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이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AI가 굉장히 핫하죠. 그러면 이제 테라폼과 AI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저희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도 모델과 저희 국내의 어떤 도입 유형을 좀 분석한 자료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어떤 메시지적으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시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결국 저희가 테라폼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어떤 클라우드를 저희가 코드로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고객들이 테라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실제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쓰시는 테라폼의 고객들을 보아하면 실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코드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 내에서 표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조직 내에 더 퍼지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책들을 잘 지켜나갈지 이런 거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표준화를 할지 어떻게 또 정책을 가져갈지 또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자료는 실제 국내에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혹은 테라폼의 클라우드, 뭐 지금 이제 명칭이 좀 바뀌긴 했지만 HCP 테라폼을 쓰시는 고객들이 과연 왜 이 테라폼들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니 총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와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클라우드를 잘 쓸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클라우드들을 더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에 더 맞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가 실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지켜나가려고 하면 단순히가 문서화로 되어 있는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코드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쓰면 좀 더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지키기가 좀 용이해지시겠죠. 두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까 이미 이제 아모니 셀프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 이게 대체 뭘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인프라의 생성과 요청이 빈번하긴 한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테라폼에 좀 익숙하지 않은 조직에서도 좀 도입하시기가 수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인프라를 셀프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쓸 때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클라우드 자원을 마치 우리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3티어, 내가 원하는 뭐 쿠버네티스 환경,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나오기만 하면 만들어지기만 하면 참 좋겠어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셀프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뭔가 표준화된 코드가 있으면 이것들은 다 기업의 자산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클라우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셀프 서비스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 어떤 고객의 어떤 규모가 조금 더 커지거나 혹은 어느 중견 규모 이상의 또 고객들은 실제 이런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표준화를 시키시고 다른 어떤 개발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내가 신청만 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화와 형상 관리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데 테라폼을 쓴다.
이 부분은 실제 자동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거냐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자동화를 시키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표준화되어 있는 코드로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형상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이 결국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실제 선택하게 되는 요인들 중에 저희가 정리한 3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성숙도 모델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좀 매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테라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코드로서 일단 인프라를 정의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모듈을 일단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듈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모듈은 저희가 개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발 입장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기업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코드로 짜져 있고 이것이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관리가 되기 시작하겠죠. 언제나 갖다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되면 어느 정도 좀 표준화와 거버넌스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책과 거버넌스도 코드적으로 좀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로 인프라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프라를 코드로 만든다는 건 이제 코드 딱 생각하시면 이 안에 뭔가 if else 같은 게 들어갈 것 같고 조건문이 들어갈 것 같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화와 거버넌스 할 수 있고요. 표준화된 코드가 있으면 셀프 서비스 하실 수 있고, 거기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꼭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런 AWS, 뭐 애저, GCP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어떤 온프레미스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 같은 이런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전사적인 어떤 자동화와 또 형상 관리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다면, 그럼 이걸 왜 쓸까?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쓸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게 요즘에 뭐 시프트 레프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시프트 레프트, 뭐 시프트 라이트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적으로 표현해 보면 선제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행위를 딱 그 시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라폼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코드를 짜면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밑에 보시는 단계들은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찌됐건 우리가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받으시겠죠. 어떤 개발팀이, 어떤 부서가 어떤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받으시고, 당연히 아키텍처 설계하실 거고 비용 평가하실 거고, 그 후에 이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전 관리가 필요하다면 버전 관리한 이후에야 비로소 테라폼 코드를 어플라이하고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서 나왔던 뭐 데이 2 작업 혹은 데이 3 작업, 이런 어떤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실상 코드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부분 모두 UI 가서 많이 또 보시기도 하고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또 많이 보시기도 하겠죠. 근데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가 주는 효과는 단순히 이런 어플라이를 통한 프로비저닝만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라폼이 이미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 라이트처럼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용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익숙히 알려져 있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 한번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와 검토에 대한 테스트, 이런 부분은 테스트, 체크, 뭐 컨디션, 센티널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전 관리는 당연히 이제 VCS에 대한 연동 혹은 앞서 설명드린 모듈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프로비저닝은 단순히 제가 어플라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표준화된 모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코드라고 하는 셀프 서비스로 뭔가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 측면에 대해서는 피놉스나 컨티뉴어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 그리고 베리어블에 대한 관리, 모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데이 2 작업을 쭉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프로비저닝을 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AWS, 애저, GCP에 대한 API와 통신을 함으로써 대략
우리가 프로비저닝 하려고 하는 이 자원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갈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대충 이번 달에 뭐 EC2나 EKS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얼마 정도 나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다른 툴을 쓰시기보다도 실제 이제 테라폼으로 이미 설계를 하고 계신다면 쉽게 코스트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폴리시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폴리시라고 하면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예정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은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AWS 쓸 거야, 그냥 EC2를 뭔가 올릴 거고, 뭔가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룰은 어떻게 할 건지를 다 하나씩 뭔가 정해놓고 시작하시게 되죠.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보안 정책 혹은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은 다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문서화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런 문서화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실제 프로비저닝을 할 때 과연 쉽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게 폴리시 애저 코드라고 하는 센티널과 OPA를 활용한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센티널과 OPA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테라폼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는 요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이 정책들을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UI 화면처럼 뭔가 걸리게 되면, 뭔가 우리 위배되는 어떤 사항이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폴리시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봤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안 표준상 S3는 절대로 우리는 프라이빗이어야만 하고 퍼블릭으로 열리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또 보안 사고들이 이런 S3 같은 쪽에서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누출이라던가 뭐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던가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S3를 만들 때는 무조건 프라이빗이어야만 해라고 하는 조건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큐리티 그룹을 우리 만들 때는 0000으로 하는 올 IP 오픈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뭔가 정의하거나 서로 간에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실제 프로비저닝을 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폴리시로 넣어 놓으면 실제 테라폼이 어플라이를 하는 각각의 과정마다 이런 센티널에 대한 폴리시를 체크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UI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주석으로 뭔가 처리를 해놓으시면 UI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 다 한글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을 만드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요런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를 굳이 뭐 영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지 않고 한글로 쉽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우리 내부에서 정의하는 어떤 정책들을 쉽게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겠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센티널이라고 하는 정책에 넘어서 다음은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저희가 0.13이라고 하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0.13부터 시작해서 변수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 우리의 리소스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 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순히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끝 이게 아니고 인프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체크라고 하는 블럭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1.6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테스트 명령어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실행시키시면 얘가 마치 우리가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프라를 직접 만들면서 체크하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를 다 확인한 이후에 바로 자동으로 디스트로이를 하는 이런 어떤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 가지의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이런 각각의 일련의 과정은 저희가 코드를 짜고 끝, 뭔가 우리가 프로비저닝을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짜고 우리 인프라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우리 조직이 원하는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인프라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각각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실제 인프라를 만들고부터 없어지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어플라이를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조바심도 없앨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코드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는 모듈에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모듈이야라고 했을 때 이 표준화된 모듈 누구나 이제 갖다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이 표준화된 모듈이 과연 잘 동작할까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모듈을 나는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으니 믿고 쓰세요라고 하는 어떤 표시와 같은 부분으로 테라폼의 테스트를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표준화된 모듈에 대해서 테라폼 테스트를 적용을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UI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후에 이제 버전 관리 측면으로 가면 당연하게도 코드이기 때문에 VCS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서 뭔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풀 리퀘스트를 하면 이 풀 리퀘스트를 테라폼이 받아서 실제 돌려보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돼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표준화된 모듈로 승격을 시킬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되고 표준화된 모듈로 점점점 승격을 하다 보면 이 모듈을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어, 내가 굳이 코드를 짜지 않고서라도 우리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이 모듈을 노코드라고 하는 셀프 서비스 모듈로 승격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조직 내에서 이미 검증되고 검토됐고 우리 어떤 규정에 잘 맞게 짜여진 이런 코드들을 이미 잘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됨과 동시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클릭만으로도 드롭박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서는 그냥 이런 인스턴스 타입만 쓰기로 했잖아, 혹은 이런 IP 대역만 쓰기로 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셀프 서비스 형태로도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아까 랜딩 존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자, 랜딩 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랜딩 존을 이미 구축하고 뭔가 시작하시려고 하는 기업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랜딩 존에 대한 거 뭐 컨설팅을 받아보시거나 했으면 거의 한 6개월 혹은 또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이런 좀 큰 작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랜딩 존을 한번 구축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 잘 돌아가느냐라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카운트가 계속 생길 거고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규칙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랜딩 존에 대해서 센트럴 존을 고정을 시키고 실제로 새로운 어카운트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신청을 베이스로 새로운 어카운트를 위한 VPC부터 시작해서 IMI 어떤 폴리시 규정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랜딩 존을 구축하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과거에는 저거 다 손으로 클릭해서 저희가 만들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테라폼 코드로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실제로 수작업이 발생하는 부분은 마치 저희가 과거에 티켓팅 하셨던 것처럼 이메일로 간단하게 그냥 우리 어카운트 어떤 거 이번에 필요합니다라고 신청만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만 넣으면 아까 보셨던 노코드나 이런 셀프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카운트를 직접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혹은 이 어카운트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자동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모든 어떤 준비가 완료됐고 인프라가 다 만들어졌으면 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잘 관리하고 이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Continuous Validation이라고 하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와 혹은 HCP 테라폼을 보시면 여기에 Continuous Validation이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어떤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테라폼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계속 비교하는 이런 방식의 동작이 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가 테라폼으로 표준화를 잘 해서 잘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수동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잘 동작했던 건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컨티뉴어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UI로도 잘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체크를 하게끔 하는 로직이 들어 있어서 뭐 최소로는 한 몇 분, 혹은 뭐 최장으로는 한 4시간, 혹은 뭐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크 로직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쓰고 있는 EC2 인스턴스가 라이브한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 목적에 대해서는 이번 테라폼 코드에서는 엔진엑스까지 올려서 8080 같은 포트가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 레벨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고 끝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잘 개선시키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더불어서 이 이후에 드리프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드리프트라고 하면 저희 보통 이제 편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만들어진 인프라 잘 만들었죠. 근데 누군가가 뭔가 UI에 들어가서 내 임의적으로 막 클릭을 해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기껏 센티널 같은 걸 통해서 S3는 더 이상 우리는 퍼블릭으로 열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잘 해놨는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또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꿀 수 있겠죠. 물론 뭐 설정적으로 막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런 인프라가 잘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또 변경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디텍팅하고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레미데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드리프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노티피케이션이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알람을 받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들어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은,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FinOps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고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프로세스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팅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팅 리소스 혹은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테라폼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나 혹은 베리어블이나 이런 에페머럴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실제 AWS에 대한 도입 계획이 있다거나 사용하시는 부분, 혹은 테라폼에 대한 도입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워크숍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고 앞에 밖에 있는 또 부스에서 상담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밖에 또 팔로알토도 와 있죠. 사실상 테라폼으로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팔로알토 같은 이런 네트워크들도 또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저기 앞서 보셨던 이런 인프라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만들고 나서 팔로알토의 어떤 파이어월을 세팅해야 된다던가, 이런 방식의 어떤 워크로드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상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퀵하게 막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AI와 테라폼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AI를 쓴다라고 하면 AI 만드시는 아마 인프라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AI 인프라 만들어 보신 분들은 한번 만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만들면 거의 한 30분, 1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한번 만들겠다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데 거의 시간 다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어떤 신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모듈이라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우리 인프라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AI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상 이런 UI 기반 워크플로우, IAC 기반 워크플로우, 사실 장단점이 있죠. 누구는 UI를 선호하시고 누구는 IAC를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장점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AI라고 하는 부분, 과거에 저희가 ML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결국 저희가 AI나 이런 거 하려면 밥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라고 하는 밥을 줘야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AC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우리 조직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표준화된 코드들을 통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GitHub에 보이는 통계에 보면 HCL이라고 하는 테라폼의 코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대해지고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AI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요구사항에 대한 수렴,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테라폼 코드 작성, 뭐 버전 관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뭔가 수동으로 뭔가 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김재준님, 뭐 이유정님, 역시 LG 플러스의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실제 AI가 우리가 지금 못했던 자동화 부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밑에 보시는 소스 코드로 현재 배포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코드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샘플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모듈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이 저희가 표준화된 모듈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레그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이제 기업마다 모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기업마다 표준화된 코드가 있을 텐데, 이런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데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타이탄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런 모듈들을 읽어오고, 오픈 서치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벡터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트리밋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뭔가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을 넣으면 이 그림에 대한 코드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 데모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데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형태소를 썼습니다. 이 놀이 형태소는 저희가 한글을 저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폼으로 프로비저닝을 해야겠죠. 네, 프로비저닝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번 프로비저닝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10분 이렇게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AI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면 그만큼 시간이 소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진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 타이탄 활성화되어 있고, 소넷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픈 서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준비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 원하는 뭔가 GenAI 같은 거 보시면 프롬프트로 저희가 만드는 거 되게 많이 보시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뭔가 프롬프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내에 있는 모듈을 가지고 그 모듈을 기반으로 테라폼 코드를 만들어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데모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우리 사내의 모듈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저 GenAI에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키텍처를 잘 그려놓고 이 아키텍처를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뭔가 내가 원하는 아키텍처 이래 저래 막 쓰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치 저희가 설계를 하듯이 아키텍처를 그리면 이런 것들을 또 AI가 잘 해결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샘플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스트래티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오늘 아까 이미 말이 나오긴 했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스트래티지 서베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뭘까 한 4가지 정도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재가 너무 부족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위해서 AI를 좀 써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글로벌 어떤 데이터니까 한국의 응답자들을 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간 보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하고 좀 확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보안보다는 조금 속도에 좀 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혹은 클라우드 인재가 좀 모자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높게 나와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낮은 편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과 한국이 약간 다른 점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니아에서 발표한 자료죠. 클라우드 활용 동안에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 우선순위,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운영 효율성, 보안, 비용 관리,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우리는 뭔가 전략이 필요해라고
라고 하는 이런 전략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니까 실제 레포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클라우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한국의 어떤 고객들이 이런 표준화 거버넌스, 인프라 셀프 서비스, 자동화와 형상 관리를 통해서 테라폼을 잘 활용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떤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테라폼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보안이라고 하는 거, 운영 효율은 어떻게 가져갈지, 비용, 뭐 하이브리드 혹은 내재화는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런 테라폼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테라폼의 커뮤니티,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또 HCP 테라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컨티뉴어스 밸리데이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폴리시를 또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한 2년, 3년 정도 쓰시던 분들은 폴리시 코드만 해도 거의 한 300종 이상을 쓰시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테라폼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우리는 자동화를 쓸 건지 셀프 서비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적합하게 도입을 해보시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